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 6월 말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ECB 통화정책 포럼에서 연준의 물가 측정 방식을 새로 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준 내부에 5개의 전담팀을 꾸렸으며 그중 하나는 물가를 어떻게 측정하고 대응할지를 전담합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는 어떤 지표로 보느냐에 따라 1.75%에서 7%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4.2%,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는 4.1%로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는 반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절사 평균 지표는 2.4%, 민간 지표인 트루플레이션은 1.75%로 훨씬 낮게 나타났습니다. 워시 의장은 9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경제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6월 말 포르투갈의 해안 도시 신트라에서 유럽중앙은행이 여는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큰 국제 무대에 선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선택입니다. 물가를 낮추는 것도 선택이지만 물가를 어떻게 잴 것인가도 선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날 9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실물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 연준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워시 의장은 연준 내부에 5개의 전담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각종 경제 데이터 전반을 살펴보는 팀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를 어떻게 측정하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연구하는 팀입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써왔습니다. 정부 상무부가 만드는 PCE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삼고 기름값이나 식료품처럼 가격이 자주 출렁이는 항목은 제외한 근원 물가로 큰 흐름을 판단해온 것입니다. 워시 의장은 이 오래된 방식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기관 통계에만 의존할 필요는 이제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의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문제는 물가를 재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5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습니다. 변동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CPI는 2.9%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지수는 이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PCE는 4.1%, 근원 PCE는 3.4% 올랐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흔들린 영향이 여기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재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절사 평균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가격 변화가 가장 작은 24%와 가장 큰 31%의 항목을 제외하고 남은 항목만으로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최근 1년 물가 상승률이 2.4%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은행의 로리 로건 총재 스스로도 현재 방식이 엉뚱한 항목을 제외하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밝힌 바 있어 이 수치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지표는 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가격이 잘 바뀌지 않는 품목들만 모아 계산하면 상승률이 3.1%이지만 가격이 자주 바뀌는 품목들만 모으면 7%에 달합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어떤 품목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물가 체감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간 지표는 더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매일 물가를 계산해 발표하는 민간 서비스 트루플레이션은 최근 상승률이 1.75%에 그쳤습니다. 이 지표는 평소에는 CPI, PCE와 방향성이 비슷하지만 2022년 6월에는 11.5%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CPI가 약 9%였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채권 시장이 예상하는 물가 전망도 참고할 만합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 6월 워시 의장의 첫 기자회견 직후 상승했다가 이후 다소 진정됐습니다. 국채 시장이 반영하는 5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 이후 크게 낮아져 현재 2.2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도 5월보다 0.5%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3% 안팎으로 목표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표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만큼 결국 어떤 지표를 대표로 삼을 것인가가 관건이 됩니다. 클라우디아 3 뉴 센츄리 어드바이저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화요일 자신의 글에서 물가가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 판단하는 것은 연준의 금리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하면서도 다만 지금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목표치인 2%에 가까운 흐름이라 해도 실제 물가는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5년째 이어지는 고물가 국면에서 어떤 지표를 대표값으로 삼느냐는 단순한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지표 선택에 따라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목표에 가까워졌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베셈의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가 여전히 높아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시기 채권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낮아진 것 모두 결국 어떤 전 잣대로 물가를 바라보느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워시 의장이 꾸린 5개의 전담팀이 앞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어떤 지표를 채택하고 어떤 지표를 배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신트라에서 남긴 말에는 방향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1년 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돕는 데이터를 찾아냈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